최근 한 아파트 단지에서 특이한 거북이가 발견돼 화제가 되었습니다. 조금 이상하게 생긴 이 거북이가 화제가 된 것은 이 개체가 바로 다음 달부터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되는 늑대거북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에서 건너온 늑대거북은 새끼일 때 3cm의 작은 크기의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끼일 때와 다르게 성체가 되면 엄청난 포식자가 됩니다. 6에서 7년 정도 지나면 완전한 성체가 되어 100cm까지 성장하는 늑대거북은 볼링공보다 무거운 무게가 됩니다. 성체가 된 늑대거북은 포악하고 공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거북이답지 않게 빠르게 움직이는 늑대거북은 긴 목, 강한 턱, 날카로운 발톱 등 온몸을 흉기로 사용하여 먹이를 사냥합니다. 이 늑대거북의 진짜 위험성은 개체를 가리지 않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덩치가 크건 말건 자신을 공격하려는 대상을 무자비하게 물어뜯는데요. 게다가 속도도 일반적인 거북이에 비해 매우 빠르기에 사람의 손가락을 물어 잘라버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험한 생물은 많은데 왜 이 거북이가 생태계 교란종에 등록되는 것일까요? 바로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유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늑대거북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새끼일 때는 작은 크기를 가지고 있고 특이한 외모의 사람들에게 애완동물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아예 거북 농장을 만들어 매해 수십만 마리의 늑대거북을 키워 판매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너무 빨리 자라기도 하고 성체가 되면 먹이를 많이 먹기 때문에 키우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점입니다. 이에 사람들이 키우다 지쳐 물가로 방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사실상 피라미드 최상위에 위치한 늑대거북이 그 지역을 박살을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늑대거북의 한 종이자 2020년 이미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악어거북은 거북이를 먹고 사는 수달이나 거대 맹금류조차도 건드릴 엄두조차 못 내고 생태계의 정점에 있는 악어들조차 도망다닐 정도로 악령을 떨치고 있습니다. 거기다 수명이 100년까지 사는 경우도 많기에 사실상 그 지역에 인간이 오지 않는다면 100년 동안 생태계 최정점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 한국은 원래 거북이들의 서식지인 미국과 달리 늑대거북의 천적이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환경부는 늑대거북을 생태계 교란생물로 지정한 것입니다. 생태계 교란생물은 1990년대 황소개구리 파동이 일어나면서 생긴 개념인데요. 동물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꼭 외래생물이 아니더라도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을 지정하고 사육, 재배, 저장 등을 금지하는 것인데요.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면 애완동물로 키울 수 없어지고 사육하고 있던 개체더라도 환경부에 사육 유예 허가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방생할 가능성도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악명을 끼치던 생태계 교란종들은 한국에만 오면 길을 못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생태계 교란종이란 단어가 생기게 만들기도 한 황소개구리는 1973년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일본에서 식용 목적으로 들여왔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맛이 좋지는 않았고 장사가 잘 되지 않자 버려지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일반적인 개구리보다 훨씬 큰 크기에 번식력이 뛰어나고 천적인 뱀까지 잡아먹는 포식성에 큰 문제가 되었는데요. 이에 교과서의 외래생물의 위험성으로 실리기도 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황소개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쏙 들어갔는데요. 환경호르몬으로 인해 무정자증에 걸렸다거나 정력에 좋다는 소문이 퍼져 사람들이 다 잡아버렸다는 소문 등 이런저런 소문이 퍼졌지만 가장 큰 이유는 토종생물들이었습니다. 황소개구리는 큰 덩치기에 새들이 먹이로 삼기 딱 좋은 표적이 되는데요. 이에 솔개나 황새, 그리고 최근에는 철새에서 텃새로 바뀐 외가리 등이 황소개구리를 먹이로 삼습니다. 하지만 정말 최강의 천적은 바로 오리입니다. 다 자란 성체를 잡아먹는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오리는 황소개구리뿐 아니라 올챙이와 알까지 싸그리 먹어버리면서 황소개구리의 씨를 마르게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농가에서는 농업공해로 골머리를 앓자 각 집마다 오리를 키워 황소개구리를 다 잡아먹어버리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또 미국을 휩쓸고 일본, 중국에서는 사람과 가축까지 잡아먹는 개미인 붉은 물개미 역시 국내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는데요. 붉은 물개미는 살인개미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무시무시한 악명을 떨치고 있습니다. 말벌의 5분의 1 정도의 독을 가지고 있는 붉은 물개미는 미국에서 연간 1,400만 명이나 피해 사례가 나오고
노약자들은 침에 쏘일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생물입니다. 천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진 붉은 물개미는 사실상 한번 퍼지면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강력한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붉은 물개미의 천적으로 알려진 생물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자그마한 새, 참새입니다. 작고 귀여운 외모를 가지고 있어 사람들에게 친근한 참새는 시골의 농민들에게는 철천지 원수이자 공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가을에 곡식이 익으면 무섭게 달려들어 힘겨운 수확을 방해하기에 시골에서는 허수아비를 만들어 참새에 대항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참새는 꼭 농가에 해만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잡식성인 참새는 여름에는 곡식을 갉아먹는 해충을 잡아먹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마오쩌둥은 1950년대에 타마작 운동이라는 참새 대학살 작전을 펼치기도 했는데요. 무려 2억 마리 이상의 참새를 학살하자 아주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참새가 잡아먹던 해충들, 특히 메뚜기떼가 중국 전역을 뒤덮으며 중국 생태계를 초토화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3년 대기근이 발생하고 이 기간 동안 6천만 명 이상이 굶어 죽는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외국에서 무시무시한 악령을 떨치지만 한국에서는 힘을 못 쓰는 생태교란종은 동물만이 아닙니다. 특이한 외형으로 관상용으로 심는 경우도 많은 불애옥잠은 엄청난 번식력으로 유명한데요. 아열대 지역의 경우에는 불애옥잠이 하나만 있어도 순식간에 거대한 호수를 불애옥잠으로 뒤덮어버릴 정도로 번식력이 뛰어납니다. 불애옥잠은 탁월한 수질 정화 능력을 가져 물속의 청소원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큰 역할을 하는데요. 문제는 1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식물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번식력을 가지고 있는 불애옥잠은 수면 밑으로 빛이 들어가지 못하게 가려버려 광합성을 해야 하는 수중식물, 미생물들을 방해해 물속 생태계가 박살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불애옥잠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요. 겨울에 약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하다 보니 여름에 열심히 수질 정화를 하고 겨울에는 죽어버리는 것인데요. 이렇다 보니 해외에서는 골칫거리인 불애옥잠이 국내에서는 오히려 청소부 역할만 함으로써 좋은 점만 가져오는 것입니다. 해외에서 무시무시한 악령을 떨친 생물들이 한국에서 맥을 못 추리는 것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없어서 못 잡아먹는 보양식들이 해외에서는 공포의 주범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가물치인데요. 일본은 과거 2차 대전 당시 전투에 나간 배가 많아 좋아하는 회를 먹을 수 없게 되자 담수어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중 하나가 당시 식민지였던 조선에서 가져온 가물치였습니다. 일본에서 가물치는 레어라고 불리며 인기를 끌었는데요. 문제는 이 가물치 중 일부가 야생에 풀리면서 일본의 민물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미국 악어거북, 중국 장수 도룡뇽과 함께 일본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3대 폭군으로 명명할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일본 민물 바다를 지배한 가물치는 미국으로 넘어가서도 문제가 됩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포식자인 베스와 블루길이 국내로 넘어왔을 때 큰 화제였습니다. 해외종의 토종 어류들이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요. 실제로 베스와 블루길은 토종 어류들의 개체수를 상당히 줄이며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때 과학자들은 가물치를 풀어 베스와 블루길을 잡아먹게 하자는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가물치는 중류에 서식하기 때문에 상류에 서식하는 베스와 블루길을 만나기 힘들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이에 과학자들은 가물치의 치어들을 상류에 풀어놓았고 가물치는 수년 만에 베스와 블루길의 개체수를 반 이하로 줄여버리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토종 생태계를 복구시킨 가물치가 미국에서는 오히려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미국 동부의 포토맥강의 경우는 한국 가물치가 토종 담수어를 죄다 잡아먹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메릴랜드와 버지니아주가 서로 협력할 정도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물치의 특성을 예전부터 봐와 잘 도망다니는 한국의 토종 어류들과 달리 가물치를 처음 보는 미국 어류들은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고, 이에 한국보다 훨씬 큰 덩치를 가지게 된 가물치는 미국의 민물에서 그야말로 무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의 위험한 포식자가 국내에 들어와도 토종 생태계가 잘 해결해 현재까지 큰 문제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줘 왔는데요. 그럼에도
한 번의 방심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다고 하니 계속해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바입니다.